안녕하십니까. 중앙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. 오늘은 그 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건수 미술 컬럼니스트, 평론가, 또 기획자 하고 계신 직업이 많으신 우리 이건수 선생님과 이제 여성의 심리,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? 네, 이 책은 원래 그 강남의 어떤 명품 백화점인데요. 그 백화점에 잡지가 매달 나옵니다. 근데 거기 에디터가 이제 기획을 해서 1년에 한 번 연재를 한번 해보자. 12개를.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. 그래서 매혹적 여성의 사물, 그런 여성적 사물의 매혹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. 그래서 12개를 써가지고 계속 연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됐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출판사에서 이 여자의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책을 한번 내보자. 그래서 총 52개, 예, 52개의 커다란 주제를 갖고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주로 그런 쉬운 두 가지 사물의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?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.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입니까? 네, 맨 처음에 이제 거의 뷰티 같은 거죠. 이렇게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귀금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욕망적인 그 대상들, 물건들을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는 그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여성의 미용이라든지 뷰티 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형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정신적인 거라든지 커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들도 굉장히 같이 빠져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제를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줬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뷰티, 욕망의 대상들이고,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가사와 노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여성의 물건들, 또 그다음에 남성적인 취향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죽이라든지 이런 향수와 이런 문제들, 또 이제 여성의 그런 어떤 좀 섹슈얼리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,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좀 문화적인 코드인데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승화된 물건 자체가 아닌 어떤 정신적인 의미에서 승화된 우리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물건,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. 네. 쉬운 두 개 물품 사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세계 심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? 어떤 사실이 드러났습니까? 글쎄요, 그게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여성형 명사나 여성형 동사를 쓰지 않고 이제 남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요.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저의 여성관이겠죠. 크게 보고서는. 그래서 여성을 일단 제 심리,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겪어왔던 그 여성의 물건과의 어떤 추억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파고들다가 보니까 결국 또 남자 얘기들도 나오고 또 남자 얘기를 또 다 파고들어 보니까 또 결국 인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, 제가 종교적인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경험들, 예술적인 경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인간의 어떤 욕망 구조를 이런 물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본다, 이런 견해지 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여성의 심리와 욕망은 남성의 심리 욕망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?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있고 또 같은 부분도 있죠. 요즘은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성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워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고 벌써 이렇게 여자의 물건이라는 이런 책이 나왔을 때 걱정했던 것은 그런 견해가 아닐까. 너무 남성적인 시각을 강조한 거고 또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차별적인 시도가 아닐까,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인 부분도 있고요. 또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또 주관적인 체험을 심은 거지
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남성 여성을 뭐 분리한다든지 이런 논리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커피를 쓰다가 커피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된장녀에 대한 그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. 그 논의를 한 단락을 썼었어요. 예.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응이 이 어떤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읽혀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. 요새 뭐 여성 혐오 그런 거 약간 그런 된장녀라는 발음 자체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.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장녀를 뭐 어떻게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건을 그냥 쭉 서술했을 뿐인데도요.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썼다고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그 책을 팔려면 이렇게 논란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? 아 근데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O형인데 예. 진짜 소심한 A형 같은 O형이가 돼가지고 그런 막 논란이 나고 막 댓글 달리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저는 싫어요. 피곤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뭐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. 그냥 전화 저하고 저 카카오톡이나 지금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뭐 그렇게 막 번잡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기가 싫습니다. 저는 그냥 조용히. 근데 이 책이 좀 잘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화제가 되고 뭐 그런 센세이셔널한 게 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. 사실. 그래도 그 초기 독자 반응이 어떻습니까? 뭐 항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찬양 이메일이라든가 네, 글쎄요, 뭐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반응은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받아보진 못했는데 주변에 모르겠습니다.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런지 글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고요. 그 내용도 제목도 좀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자의 물건이라는 뭐 이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저는 좀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이렇게 언젠가 앞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펼쳐봐든 어딜 펼쳐봐든 한 그 코너를 이렇게 단상처럼 그러니까 팡세 같은 개념이죠. 수상록의 개념으로 해서 좀 약간 이렇게 공감을 하든지 느끼든지 이런 독서를 좀 저는 추구하고요. 그래서 이게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?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. 그렇게 되니까 책을 읽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저의 생각을 또 한번 따라와 보기도 하면서 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 안에 있는 무슨 뭐 정보나 지식이 뭐 어떠니 뭐 맞으니 틀리니 그런 얘기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네. 예,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이제 그 남자가 읽어주는 그 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위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일종의 별명이 그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죠. 네. 제가 그 강연을 많이 했어요.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그 성악가하고 함께 그 사람은 클래식 노래를 부르고 저는 이제 그 클래식 그림에 나오는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무대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설하니까 많이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때 꽉 찼었는데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왔더니 주변에서 그림 읽어주는 남자라고 별명을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가 요번에 출판하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 남자라는 걸 해가지고 약간 좀 제가 코드를 낸 거고요. 네, 그래서 그 남자라는 그 별명을 이제 또 밀고 있습니다. 이 책도 쓰시면서 어떤 여성의 내면에 대한 걸 알게 되신 것도 있습니까? 제가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여성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여성 못지않게 약간 감수성이 좀 예민합니다. 사실은 굉장히 무디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가든 어디 방에 들어가든 모든 이런 조화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슬리면 굉장히 막 그런 게 민감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애초부터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여성성이 좀 속에 많다는 그런 지적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죠.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장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집중이 안 되는데 거의 편집증적으로 글씨라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거 점의 세계잖아요. 편집장은 잡지.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너무 눈도 그렇게 되고 너무 막 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글을 쓰고 여성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좀 남들보단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또
초기 독자 중에서 그 여성분들의 반응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뭐라고들 하십니까? 제가 그 예전에 그 월간지에 그 연재했을 때는 반응이 뭐 여성들은 있었는데 여성들은 거의 조용하고 만나면 이제 그런 거 읽었다는 식으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남자분들이 더 많이 반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글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더 좋게 생각을 하고 평을 많이 해줬고 어떻게 자기도 남자인데 그런 감성으로 그런 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느낌들 얘기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향수에 대해 썼을 때 향수를 왜 뿌리느냐 그럼 뭐 내가 나를 잊고 나 같지 않을 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향수를 뿌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걸 자기가 완전 공감한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디 저녁에 어디 자리나 무슨 뭐 술집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 글을 읽었다고 하고 그렇게 평을 하는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오히려 평들이 더 많았습니다. 근데 이 남성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결국 남자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검증이 안 되는데요. 그리고 이게 맞는지 남자분이 쓰신 거를 남자분들도 읽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. 네. 그러니까 여성 독자 빨리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여성들이 읽어보시면 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고 그러실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제가 뭐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건수라는 사람이 한 남자가 여성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이 책을 통해서 여성의 물건을 이렇게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책이 사실 두 딸들을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첫 장에 보면 엄마에게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 엄마 또 아내 딸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가면 이제 여성들 소리가 바짝바짝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여성들에 대한 실체라 그럴까 생활 속에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 남자 형제들만 자란 그 형제들은 여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. 미팅에 나가면 뭐 잘해줘야지 여자가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남매 그래서 여동생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. 현실 속에서 여성의 어떤 특성들을 그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딸 세대들, 어머니 세대들이 이런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어.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그 3대 저희 윗세대, 제 세대, 그다음에 제 아래 세대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게 없을까? 그걸 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이 따님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? 아니면 네, 지금 하나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3학년 되고요. 원래 휴학해서 3학년 원래 3학년인데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보이지 않겠지만 그 대학생들끼리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 두 따님들은 이 책을 읽었습니까? 아직 안 읽었겠죠. 뭐 안 읽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사인해서 주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. 지금 뭐 바깥에 팔리는 게 중요하지 뭐 식구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줬어요. 그래서 어머니도 읽으시고 아내도 읽고 있는데 딸한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창피하지 않으면 좀 주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독자분들,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꼭 다 저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나오면은 이 아는 사람들 나눠주다 보면은 이제 적자를 원고료를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원고료나 인세를 받은 게 없는데 그렇죠. 네.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 이 글을 쓰시면서 이 쉬운 두 개의 물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착착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물론 모든 게 다 어려웠습니다. 사실은 제가 글 쓰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덩어리째 이렇게 해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술도 풀어쓰고 몇 년도에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, 지식,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그거 차원을 넘어선 약간 문학성을 추구한다랄까요? 뭔가 이걸 글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방송은 자꾸 이렇게 말을 풀어내잖아요. 이렇게 풀어내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쭉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글은 저는 자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글짓기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갖거든요.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시쓰기처럼 그냥 막 되니까 그 운율이 있어요. 제가 글에.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
운율을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글이 어렵습니다. 제 쓰기가.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뭐 꼭 써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,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좀 집어넣은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거가 좀 약간 힘들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라서 판매 치중하시려고 그러는지 책 내용은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보게 만드는 전략이신 거예요. 근데 여기 나온 내용 중에 그러니까 책 쉬운 두 가지 그 사물이 대부분은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이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네. 근데 보니까 이제 이제 좀 이렇게 뭐 속옷이라든가 좀 뭐 그런 약간 아주 친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이제 핸드백은 사실 고가니까 그 고가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좀 제일 그 무난한 게 이 스카프 뭐 양산 그런 것 같은데요. 그 양산에 대한 해제를 그 여성의 품격이라고 그러셨거든요. 네. 왜 양산이 여성의 품격이 됩니까?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제 에어컨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. 이 양산을 든 여성들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자가 운전을 하니까 양산을 안 들고 다니죠, 대부분이.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대 앞에 가면은 양산을 들고 그렇게 있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일본에 이제 동경 같은 데 가면 꼭 백화점을 가는데요. 백화점 가보면은 그 1층에 보면 꼭 양산 코너가 있고 뒤에 장갑 코너가 있고 여름인데도 그것들이 다 있어요. 그 선물도 다 합니다.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기다림이 없는 시대죠. 우리 양산을 들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든지 길에 이런 풍경이 없어요. 전혀 아름다운 풍경이.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자기가 찾아가고 검색하고 뭐 뛰어들고 이런 스타일이 되니까 이게 양산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다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물로 느껴졌어요. 그리고 일본에 그게 부러운 게 바로 백화점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모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런 여성용품들이 하나의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겨울에 그냥 춥다고 그냥 파카 그냥 하나 입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, 뭐 여름에 덥다고 그냥 뭐 쫄쫄이 러닝으로 입고 가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의 물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문화의 어떤 사실 뭐 이런 심한 말이지만 좀 약간 천박한 거라 그럴까 이런 저급한 것들을 좀 건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따님들에게 그때의 그 문화, 대중문화라든가 뭐 또 아니면 고급 문화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걸 바라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독자 대상이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나 여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한 20년 해봤는데요. 가보면 요즘 대학 들어오는 그 신입생들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20년 전에 대학생하고 정말 너무 지적인 차이가 납니다. 이 수준이랄까 뭐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좋은데 너무 애들이고 몰라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문화적인 관심 있을 때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음악 100개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개 리스트를 다 잡아가지고 그런 컬트 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리스트 잡고 그걸 다 지워가면서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본 영화 이제 문화 탐험기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이 여성의 물건에 여기 뭐 거의 뭐 70%도 안 들어간 거고 한 30%밖에 안 들어간 내용이지만 그런 영화나 무슨 그림이나 뭐 그런 음악에 대한 얘기, 팝송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딸내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이런 걸 보고 했으면 나도 이런 걸 보고 가야지 또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여기다 책을 또 크게 만든 이유는 뭐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. 디자인은. 그게 뭐냐면 우리 저 누님들 이 세상에 우리 누님들 있잖아요. 50대 60대 이런 분들 지적인 욕구가 아주 대단하십니다. 그분들이.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눈이 이제 안 보여서 책을 읽기 힘드세요. 그런데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책을 그냥 슬쩍 그리고 또 기억력도 다 상실되신 분들이 많아요. 저도 기억력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보시면서 생각하는 이런 뭐랄까요 훈련은 아니고 하여튼 습관 같이 하면서
자기의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두 분입니다. 그러니까 60대 우리 누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따님들, 네, 그 세대에게 좀 이 책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서평을 쓰는 건데요. 제가 책을 이제 받아서 보면은 그 활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출판사는 아무래도 노안이 있는 사람이 사장부터 거의 네. 아무도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이 편집자들이 자기가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메시지도 많이 넣고 또 아니면 폰트를 좀 작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디자인일 수도 네. 있으니까 네. 폰트 너무 작은 거예요. 예.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의외의 그 독자층은 이 노안이 오신 분들일 수 네. 있겠네요. 저는요, 제가 책을 만들어 봤는데, 물론 우리 한글이 이게 폰트가 글씨 크기가 커지면은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. 그런데 글씨가 작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 출판사에서 너무나 작은 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그 반대고 좀 활짝 큰 것들 그냥 예.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럼 동화책, 그림책처럼 예. 보이는데 그리고 그것도 감수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책 문화, 이런 종이책, 페이퍼 이런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글씨를 좀 크게 하는 게 좋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여기 물건, 여성의 물건 중에 거울이 있는데요. 네. 그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볼까요? 글쎄 뭐 그 통계 낸 게 뭐 저희 정보를 보니까 뭐 있던데 거의 뭐 몇백 번을 본다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. 남자인 저도 거울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, 사실은. 근데 거울을 보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외모에 신경 써서 멋을 들여 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그 거울 보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꽤 예,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거울은 단순히 뭐 외모를 뭐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뭐 지우고 뭐 이렇게 내 모를 더 꾸미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성찰 같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게 무언가 또 이런 것도 좀 빠질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울을 아예 안 보는 인간하고 거울을 보는 인간을 봤을 때는 거울을 보는 인간이 훨씬 더 자기 성찰이 강한 인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건 그 이건수 선생님 심리고 여성의 심리도 그럴까요? 그 여성의 심리는 어떤지. 그 여성은 또 뭐 이제 자기 외모에 그런 걸 또 어떤 병적으로 또 뭐 심리적으로 또 너무 자기 그 강박증에 빠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 나름이고 저는 이 내용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 그 다음에 이 현실과 반영된 것, 이 가짜 세계와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이제 나라시 소스 여기 저 그림도 나오고 그러는데요. 어떤 자아 성찰의 한 도구로서 거울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국화협회에서 보면 뭐 서정수 시인의 국화협회에서 보면 거울 앞에서 돌아서 온 뭐 누이 같은 뭐 이런 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중년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성찰하는 그런 여성을 보기가 사실 드물죠 요새는. 그리고 자기 거울을 안 보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겁니다. 저는 제일 무례한 걸 제일 싫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이에요. 예의가 없는 사람들. 네.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이러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거울을 안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 눈에 눈곱이 끼었다든가 뭐 고춧가루가 끼었다든가 뭐 그게 얼마나 그것도 폭력입니까? 무례한, 비주얼은 폭력이죠. 예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운세 항목에서는 이제 그 해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궁금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 제목이 그 부제가 맞다면요, 작은 제목이 맞다면은 그 여성은 남성보다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갖다 찾을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을 보러 간다. 그런 뜻이 됩니까? 궁금증이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점집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고요. 그 다음에 남성의 점을 보려면 남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여자 친구가 봐주든지 뭐 대리로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점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어떤 여성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. 여성이 좀 쉼터 같은 공간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밖에서 받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공간에서 해소하는 공간일 수 있다. 그래서 뭐 이런 고해성사, 현대판 고해성사가 되어 있는 그런
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소통의 또 어느 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썼고요. 거기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약간 뭐 제 나름대로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대주의적인 물리학 생각을 좀 들어서 이런 운세라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 미래에 대한 문제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풀어서 썼습니다. 네. 예. 그 책 내용 좀 재밌는 게 그 핑크라는 색깔이 원래는 남자들의 색이었다. 네. 그건 왜 그랬습니까? 그 핑크가 원래 그 붉은 계통하고 레드 계통은 양기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양 쪽으로는 남성 색깔이고요. 여성이 이제 블루입니다. 음기. 서양도 그렇게 따졌어요. 동양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들이 젊었을 때,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핑크색하고 빨간색을 많이 입고요. 그것이 이제 바뀐 거는 바로크 시대, 로코코 시대에 바뀌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핑크가 된 게 얼마 안 됩니다. 그 전에는 전부 다 파란색을 입었어요. 그래서 드레스를 보면 거의 여성들이 푸른 드레스를 많이 입었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어렸을 때는 다 치마를 입었습니다. 머리를 길리고 여자처럼.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핑크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.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여기에 마지막 항목은 네. 그 엄마 사진이거든요. 네. 여성들은 이 엄마 사진을 많이 봅니까? 여성들이 이제 거기서 엄마 사진 낸 것은 이제 그 엄마의 리즈 시절을 이제 생각하는 애틋함이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책 표지에, 책 앞에 제문에 엄마에게 바친다고 이제 쓴 것이니까 뒤에 이제 마무리는 엄마로 끝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고,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뭐 영화가 있어요. 100년 동안 세 여자를 사랑한 그 뭐 영화 얘기인데 그것도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, 하여튼 이 젊은 분들은 엄마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그 엄마가 옛날에 입었던 제일 잘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물건들을 보고 그것들이 전수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뭐 엄마와 딸만의 또 애틋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럼 이건수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바라는 점, 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그래서 너무 성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랄까, 뭐 성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아포리즘이거든요. 예. 어떤 그 잠언 같은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 남자라는 사람이 제가 어떤 저만의 또 주관적인 체험과 시점으로 여성의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, 그 생각에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또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시면서 보시고,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대 간의 교류, 소통, 어머니 세대, 저희 세대, 딸 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활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